첫 번째 재수 없는 새끼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기 어디 가서 사는 친구야? 나쁜 놈. 뭘 친구야 친구 그 새끼가. 나쁜 놈이지. 조두순이. 예. 조두순이가 아마 요전번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불편했어 그동안. 불편하죠. 응? 그런데 이제 이사할 때가 되니까 갱신 안 해준 거 아니야. 네네. 이게 정말 그 염 교수 말대로 미라클 빌리지 우리나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럼 해야 돼요. 원래 이제 그 보호가무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런 문제가 생길 거를 예상을 해서 보호가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시설에다가 얘들을 그 수용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에서는. 네. 근데 계속 부결됐던 거 아니에요. 인권 침해라고 그래갖고 특히 뭐 솔직히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난리 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계속 그럴 거예요 교수님. 이거 앞으로도 이런 성범죄자 이런 놈들 이거 조주빈이가 물론 할아버지 돼서 나오겠지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놈들이 나오면 당장에 우리 어딘가에 와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헌법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주거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살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집계약은 그놈이 오면 안 해주니까 가족이 대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충분히.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였거든요. 네, 동거인 들어온다. 주변할 거다 이러면. 그러면 그거를 들어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소송 걸고. 또 이제 그게 안 통하면 한 1년 끌다가 이제 계약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 안 해주니까 얘는 나가야 되고 새로 이사하는데 또 몰래 가서 계약할 때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또 이거 나 속였다고 또 소송하고 시끄럽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또 난리칠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계속 심해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성도 제가 이제 거기 강의 갔다가 이제 거기 간부님들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거기 근처에 있는 1000여 명의 여성들 대상으로 안심 관련된 키트 이런 거 막 지급하고 돈도 엄청 많이 나가요. 돈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놈들 때문에 초소 만들어야 되고 CCTV 깔아야 되고 거기에 경찰관이 지금 부족한데 전담 경찰관이 4명 단위로 붙어가지고 상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청경도 투입하고 막. 우선 대통령이 이런 새끼 때문에 뭐 경찰관이 동원돼갖고 경호경비하고 하고. 이거 정말 이거 국가적으로 이거 엄청난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조두순이가 지금 내용 보니까요. 새로 이사 가게 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당시에 조두순이의 부인 오모 씨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회사원이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지. 우리 남편 조두순이 했다가는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얘기는 그거예요. 세입자가 조두순인지 몰랐다. 몰랐겠죠. 그래서 계약을 했다면서 계약 취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오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일방파기다. 계약 위반이다. 100배상이라, 100배상. 그래갖고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거 알고, 난리 났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갖고 뭐 주민들이 그 집 앞에서 보초 써요. 보초 돌아가면서. 그러면 조두순 이사 못 오게. 야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짜리 부동산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조두순이 같은 인간을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욕먹어요. 그 주변에 저희 주인들한테. 그렇지. 누가 거기 새를 들어가겠어요. 다른 근처 집에. 골목 자체 초토화시키는 건데 이게. 그래놓고 뭐 보증금 2배를 내라고? 아이고. 서둘렀대. 이 오 씨가 와가지고 10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을 서둘렀다. 이제 알으면 저거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오 씨 이 여자가 돈 있으니까 보증금 오늘 다 내겠다.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뒤늦게 그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의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그러니까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금 10%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돌려줄게. 근데
이 부인이라는 사람은 오 씨는 2천만 원 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그건 아니지. 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인데 그거는. 2천만 원 내놓으라고. 참 부창부수네. 왜 그래? 2천만 원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나?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그때는 계약금이었나 보다. 네. 2배로 돌려줬는데 해당 부동산이 오직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다. 네. 아이고. 야, 그래서 그 오씨 부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부동산끼리 공유한대요. 그래 보내야 되니까. 안산 쪽에. 예, 보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거 불법 소지 있어요, 이것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하면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이거 하여튼 조두순이 이사 강행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뭐 가만 안 있겠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골목 자체로 진입을 못하게 아예 보초섬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학부모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방법내도 다 돼 있잖아요. 수도권에는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율방법내도 나서고. 보초선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전후회도 여러 개. 해병전후회 있고 뭐 특전사전 경우회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하신 분들 뭐 헌후회도 있어. 많은 있으시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나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참 이게 접대도 뭐 우리 연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 네. 하고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거. 네. 그것과 이 막는 주민들을 사이에 어떤 갭인데 이거를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교수님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제가 뭐 교수님 법학 박사시지만 헌법을 제가 아는 바로는 87년도 헌법 자체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나온 법이죠. 근데 그때 거주 이전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전에 교수님 저 어릴 적에 통금도 있었고 또 뭐 위수령 해갖고 맞아요. 위수지역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독재 정부의 잔재니까 네 맘대로 돌아다녀도 돼. 이걸 이제 헌법에 박아놓은 건데 이게 뭐 보편적인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출소한 이런 뭐 진짜 수십 개의 뭐 강간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애들 뭐 돌아다니라고 만든 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고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뭐 이동 권리, 여행의 권리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이제 구분이 좀 되겠지만 아니 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겠지만 광범위하게 이동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염 교수가 어디 방송에서 그 미라클 빌리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제시카법에 의해서 제시카가 피해자 이름입니다. 그 미국의 그 피해 아이입니다. 애기 8살인가 9살인가. 애기가 성폭행 피해 이웃집 남자한테 성폭행 당해서 죽었죠, 그렇죠? 네, 사망했잖아요. 사망해서 그래서 이제 제시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그 성범죄 저지른 놈들을 이제 일정 공간에서 지들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선진국가라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피우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미라클 빌리지 비슷한 형태로 취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심합니다. 아예 산에 갖다 살더라고요. 심합니다. 아예 농장만 들어주더라고요. 심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우리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 고심 끝에 만드는 게 보관 절차예요. 법무부에서 만들어놓는데 일정한 그 의정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니들이들 뭐 치료가면은 치료하는 거고 얘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개과천선하게 교화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될 때 사회로 이제 내보내주는 시스템.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으니까 이중 처벌이라는 거예요. 인권 얘기는 그죠? 인권 단체들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실효성 있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참 하나를 사물을 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기준으로 옛날에 이제 뱀이 지나가잖아요. 저 어릴 적에 뱀이 지나가 무서워 저기 독사야 물리면 죽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지나갈 때 땅콩 같은 경우 저거 약발이 좋겠네. 좋은 약이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소한 범죄자 중에 범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 감시하고 거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는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 사안을 반대로 이제 다수의 국민들 저 포함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거주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가 안전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 치면 물어줄 것도 아닌데 이거 방어해야 되지 않냐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보고 지금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쌈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상충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주의에서 전 중요한 게 선한 다수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라 좀 배웠거든요. 선한 다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압제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 1%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90%는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선한 다수의 개념을 확대해서 범죄 안 저지르고 법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이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성범죄자 막 20번, 30번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도대체 이거 내가 이 집에 사는 거 자체가 이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국가는 뭐 해주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상해주면 뭐. 해주면 뭐하냐고 사람 다 증오하는데. 범죄가 특성이 그겁니다. 네. 다른 거하고는 달리 범죄는 특성이 뭐냐면 나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이 뭔 소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이걸 지금 조두순이라든지 박성화라든지 얘들 지금 그 관련돼서 김근식이 네. 얘들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진통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법무부 지금 바빠요. 이거 빨리 만들고 국회의원분들 이거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그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헌법 소송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 놓고 적용하면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억울하다고 그 범죄자 출소한 놈 중에 하나가 헌법 소송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현재 제소하겠죠. 네. 그럼 그걸 봐갖고 뭐 그게 합헌이다 그럼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뭘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뭐 약간 이 부분은 좀 헌법에 불합치하니까 좀 고처럼 수정하면 되고 불합치 판정 내리면 네. 국회에서 빨리 법 만들면 되고 수정 전체가 위헌이다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난제입니다 난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돌이라도 던져봐야지 연못에 그게 뭐 매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무조건 지금 현재 헌법상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 규정을 뭐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럼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또 이 인권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에서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헌법에 위배되면 다른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볼까요? 교수님하고 저같이 범죄 피해자하고 범죄 그 피해자의 가족하고 가장 저희가 만나기 힘든 대상 유족을 만나면 이따 얘기 안 나와요. 피해를 안 당해 보셨어요? 예. 뭘 알고 얘기해야지. 난제입니다 난제. 아니면 지금 급한 대로 법무부에서 착안했던 보고관찰제 적용해서 일정 기관에 수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화 순화돼서 사회로 복귀시켜도 하자가 없겠다 할 때 내보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 타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미라클 빌리지 못 만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 얘기 못했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지방자치정부가 있다가 카운티를 기반으로 했죠. 처음에 개척지를 할 때. 그렇죠. 카운티가 합쳐져서 스테이트 주가 됐고 그렇죠. 주가 합쳐져서 USA가 된 거, 연방정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방정부가 세도 지방정부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구성원이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범죄자들이 막 나왔을 때 7, 80년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 범죄가 최고 절정기였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쏟아져 나올 때 나온 애가 이거 뭡니까? 야 우리 동네 못 살아. 나 용서 못해. 나가. 그래갖고 뭐 셔리프들 있잖아요. 보안관을 막 쳐들어가 난리치고 주민들 그 비질런트 아시잖아요. 그 저기 그 자경단 있잖아요. 막 AR 소총 들고 가고 나 집 앞에 서 있고 나오기만 해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얘네가 나 좀 살려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걔들은 한 군데 수용을 해도 지랄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가도 못 가. 여기도 가도 못 말해. 그러니까 얘네가 얘기한 게 나 좀 어디 잘 때 좀 만들어줘 봐요. 얘들이 그래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이것도 무슨 또 타운 만든다고 또 몇십억 쓰네 몇백억 쓰네 나와봐요 또 말 나오지 또. 아유. 이거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이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살펴봐도. 예. 그래요 지금 내용이. 근데 이제 교수님 저는 이제 지방 정부들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30년 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회는 맞는데 우리 동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애양심이죠. 옛날에는 고향이 전라도나 경상도냐 이거 가지고 서울에서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제가 강의 다녀봐도. 아이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사는 데가 고향이에요. 그거 망국병 예, 대한민국에.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냥 사는 데가 죽을 때가 사니까. 그럼. 그러니까 화성도 가보고 안산도 가보면 거기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출신이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안산에서 살 건데 발 뻗고 자기 좀 해주라 이거고. 그렇죠. 화성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제 중앙정부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답답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놈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우리 없게 만들어놔야지. 다시 좀 어디 좀 지어고 안전한 구역으로 우리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서. 그럼 지들이 기어 들어가겠죠. 하여튼 이거는 법무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빨리 논의해가지고 네. 어떤 그 회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